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서양의 성장론적 인간관입니다. 이 자료들을 보니까 이 관점이 서양 사상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고 또 변화해 왔는지, 특히 뭐랄까 현대 기술이나 포스트 휴먼 논의에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야기 나누면서 이 개념의 핵심, 그리고 그 여러 겹의 맥락을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잡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렇죠. 이 성장 지향성이라는 게 보내주신 자료들에도 잘 나타나 있듯이 서양 문명을 이끌어온 어떤 중요한 힘 중 하나였어요. 뭐 고대 신화에서부터 현대 심리학, 그리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인공지능 시대까지 그 흐름을 따라보면요. 서양 정신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하죠. 특히 자료에서 동양 사상이랑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보여준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서양은 전통적으로 인간을 끊임없이 공과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 이렇게 본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상 세계를 땅 위에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신에게서 멀어진 상태를 극복하고 돌아가려는 그런 열망 같은 거요. 근대에 와서는 또 신 없이 혼자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인간상에 강조됐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차이가 자료에서도 비교했지만 동양 사상이 종종 우주나 자연, 그러니까 천지와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서양은 개별 인간, 그 안의 가능성, 이걸 어떻게 실현하느냐에 더 집중했다는 점이에요. 그 조셉 캠벨의 영웅의 여정 같은 것도 결국 보면 개인의 성장 이야기잖아요. 심리학에서도 이런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 심리학 이야기 잘 꺼내주셨네요. 자료 보니까 프로이트나 행동주의처럼 좀 부정적이거나 기계적인 인간관 말고요.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면, 잠재력, 성장을 강조하는 흐름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매슬로우가 딱 등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슬로우 하면 그 욕구 피라미드, 다들 아시죠? 아래쪽에 있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이런 건 결핍 동기라고 봤어요. 부족해서 생기는 거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게 어느 정도 채워지면 맨 위 단계에서는 성장 동기가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자기 실현 욕구. 이건 단순히 부족함을 메우는 차원이 아니고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고 경험을 넓히고 삶에서 기쁨을 찾으려는 뭐랄까 훨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간 본성이라고 강조했어요.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자료들을 보니까 이 매슬로우의 성장론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 최첨단 기술, 인공지능, AI와 포스트 휴먼 논이랑 연결되더라고요. AI가 인간 능력을 막 넘어서니까 그럼 인간은 뭐지? 이런 질문이 다시 나오는 거죠. 네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거기서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료에도 나왔듯이 AI는 뭐 체스나 복잡한 계산처럼 인간한테 어려운 걸 쉽게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아기가 기어다니거나 우리가 콥 잡는 것처럼 아주 쉬운 거, 이런 건 AI가 되게 어려워해요. 인간은 완전 반대고요. 이게 역설이죠. 그래서 포스트 휴먼 시대에는 AI가 잘하는 계산 능력 이런 것보다 오히려 AI가 따라하기 힘든 인간 고유의 능력, 그러니까 아주 오랜 진화를 통해서 얻은 상징 사용 능력이라든지 협력하는 능력, 그리고 스스로 계속 배우고 발전하는 유연한 성장 지능이 더 중요해질 거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매슬로우가 말한 자기 실현 동기랑 이 성장 지능이 딱 연결되는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서양의 성장론적 인간관이 과학기술 발전 같은 데 정말 크게 기여한 건 분명해 보이네요. 하지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또 이 관점의 한계랄까? 좀 어두운 면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핵심 비판은 그거죠. 너무 인간 중심의 성장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를 둘러싼 더 큰 시스템, 그러니까 자연과의 조화,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 환경 파괴, 자원 고갈 이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는 성찰이고요. 개인의 욕망 실현, 성장은 막 강조됐는데 그게 전체 생태계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조절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서양의 성장론적 인간관이라는 아주 큰 주제를 다뤄봤는데요. 신화부터 심리학, 그리고 미래 기술 논의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이 관점은 인간의 어떤 변화 가능성,
잠재력에 대한 되게 근본적인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이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자료에서도 비판했듯이 만약 서구식 성장 모델이 개인의 성취에 너무 집중해서 공동체나 자연과의 조화를 좀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우리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 더 나아가 지구와 함께 조화롭게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어쩌면 그 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다른 문화나 사상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앞으로 여러분께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